오늘 주제는요, 끌려다니지 않는 폰게임 방법, 가치가 낮아 보이지 않게 카톡하는 법입니다. 폰게임을 하시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갑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카톡만으로 갑이 될 수는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도와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하시는 행동은 갑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상대방의 연락만 계속 기다리는 수동적인,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넘겨주고 나는 선택을 받으려고만 하는 행동을 하면서 자기의 가치는 높이고 갑이 되려고 하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건데,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넘겨요. 선생님, 왜 연락이 안 오죠? 이거는 갑의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갑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면요, 내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나는 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린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선택자가 돼야 되는 거지,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은 수동적인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끼를 부리고 반응을 끌어내려는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카톡을 갖다 잘하고 싶다, 카톡에서 갑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기초부터 따라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기초가 탄탄해야지 여러분들이 갑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카톡 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대방에게 카톡이 왔을 때 첫 번째, 너무 격한 반응을 보이지 마라. 이런 반응 보이면 안 됩니다. 와, 너가 연락을 다 하더니 야,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아, 웬일이야,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무슨 일이야, 회사는 다녀온 거지? 바쁜 일은 끝났어? 이런 식으로 질문을 여러 개 한다던가, 이런 행동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에이, 선생님,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런 행동 설마 하겠어요? 합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행동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격한 반응을 보이면 안 됩니다. 왜 격한 반응을 보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상대방의 반응에 네가 연락을 다 했어? 우와, 야,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연락을 오매불만 기다렸다는 행동이 되는 거죠. 이런 행동은 마치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보상을 받는 것 같은 행동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런 행동 태도를 취하면 상대방은 말 그대로 아주 높은 가치의 프라이즈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상이 되고 여러분은 그냥 그 상을 오매불만 기다리는 가치가 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선생님, 누군가 나를 기다려준다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저는 가치를 높게 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흔히 집에서 겪는 문제는 이런 거죠. 매일매일 집에 일찍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관리를 해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만 생각을 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되게 잘해주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관심도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과연 그 관심을 좋아할까요? 부담으로 느낄까요? 엄마, 그만 기다려, 내가 알아서 들어온다 그랬잖아. 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가 1초라도 늦게 들어오면 엄마가 걱정이 돼요. 과연 이게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어머니 밥상이 이런 영상이라든가 프라이즈 강의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이런 행동하면 부담만 되지 가치가 높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재회를 하시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재회를 기다리는 입장이라는 것은 사실 그 전에도 오매불만 기다리고 불안해하고 이런 정서적으로 괴롭힘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인간의 재회라는 것은 정서적인 의존관계를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과 헤어진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고, 스트레스가 뭐냐라고 따지면은 상황적인 스트레스와 어떤 인간이 주는 부담감, 이 두 가지 정도로 딱 구별할 수 있거든요. 거의 여러분들이 상황이 안 좋은데 질척거렸거나 뭔가 부담을 줬거나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에 이 관계가 종료가 됐겠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고 오매불만 기다리는 것은요, 이처럼 단기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지금 당장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경우에. 막상 근데 그게 닥치면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뭐든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원할 때 그게 주어져야 되는 거지, 계속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력이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답장이 오더라도 바로 답장을 하지 말고 한 10분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난 이후에 답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이 첫 카톡을 보내고 나서 우리에게 또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빨리 답을 해버리면은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돼요. 원래 하려던 말을 못하게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상대방이 잘 지내? 저번에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잘 지내지? 어쩐 일이야? 회사 잘 다니고? 아픈 데는 없고? 일은 잘 풀려?
어때? 막 그러면 상대방은 오랜만에 연락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얘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나? 그런 호기심이 생겨서 알아가려고 노력하려는 찰나였는데 여러분의 과도한 관심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상대방에게 있어서 노력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치는 또 떨어지고 상대방은 노력하지는 못하겠죠. 또다시 여러분들은 매력을 잃어버리기 쉬운 상황이 된다.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한 10분 정도 후에 답장을 했는데 일십을 당하거나 차단을 당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동성 친구들은 연락을 해놓고 10분 기다리다가 연락 안 받으면 여러분들 차단해버립니까? 아니 솔직하게 10분이 아니라 1시간 뭐 하루 동안 연락이 없어도 바쁜 일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뭐하는 중이겠거니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행을 갔었을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의 스케줄을 다 알고 연락을 하는 건 아니잖아. 뭔 일이 있겠거니 나중에 연락이 오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 마음이 급하셔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그렇게 불안해하시면은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상대방이 우리를 그렇게 차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라는 게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무슨 사건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10분 기다려보고 여러분들의 연락을 차단해버린다? 그러면 상대방의 멘탈이 정상 수준은 절대 아닐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식의 인간관계라도 나는 진행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3분 대기조가 돼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손에다가 핸드폰 쥐고 살아야 되고 불시에 막 연락이 와도 바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새벽에 연락했는데 여러분이 자가지고 연락 못 받으면 헤어지는 겁니까? 그건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신뢰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사람들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믿음을 줘야 되는 관계가 되는데 서로 못 믿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불신을 전제로 해가지고 관계를 만들면 좋은 관계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1분 만에 연락을 받아도 야 너는 왜 이렇게 일찍 연락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신이고 불안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마음속이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것저것 걱정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이런 행동이 장기적으로 인간관계나 연인관계로 봤을 때는 상대방의 불안감을 더 키우게 되는 행동이 되고 상대방을 더 버릇없게 만들게 되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점차 여러분들을 막대하게 만들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는 이 관계가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장 연락을 받는 게 기회처럼 느껴지겠지만은 여러분은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점점 프라이즈성을 잃고 결국에는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카톡이 오느냐에 따라서 대응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상대방이 연락이 온다면 기본적으로 패턴은 이렇습니다. 한 10분 정도 여유를 가진 후에 읽고 답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상대방하고 밀당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배려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이 뭔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또 빨리 우리가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최대한 답변은 천천히 하는 게 좋다. 일단 공식을 얘기를 하자면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말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역질문을 하나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상대방이 뭐 잘 지내냐고 왔다. 그러면 나는 잘 지내? 오빠는 잘 지내?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너무 길게 보내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딱 좋고 상대방이 뭐해? 라고 보냈을 때 그냥 있지. 뭐 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이 정도는 가능하겠지만은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 안 됩니다. 평범하고 노멀하고 여러분들의 친구를 상대하는 것처럼 이제 카톡을 대응을 하면 되죠.